대구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신생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모르게 가스 누출 탐지기를 몰래 없앴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을 한다면서 안전장비를 떼간 겁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포스코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더불어 무척 건조한 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5도, 안동 영하 9도, 봉화는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안동은 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질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수일째 대구 경북 전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이 강한 바람은 불씨를 주변으로 쉽게 옮길 수 있어 화재 예방에는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계속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눈이나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닷새 동안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670여 명과 접촉했는데요. 홍역은 2군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간호사가 제2군 법정 감염병인 홍역에 걸려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간호사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열이 나기 시작한 3일부터 홍역 확진 판정이 난 지난 7일까지 접촉한 병원 근무자와 환자는 670여 명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인 파티마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15,000명 정도 됩니다. 1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파티마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중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파티마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진료 상담 및 안내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치료를 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를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 이어 파티마 병원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매일 재고 홍역 항체 검사를 해 항체가 없는 사람은 근무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대구 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2명이 파티마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관련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전염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하루 사이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과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가 감염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취재입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5명에서 1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대학병원에 입원한 아기 부모는 병원 신생아실과 조리원에 RSV 감염을 2차례나 알렸습니다. RSV 확진이니까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꼭 좋을 것 같다라고. 더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던데. 병원 측은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난 토요일 밤 11시쯤에야 산모들에게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마음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소아과 선생님 지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증상이 있는 애기들
일이 없어요. 기침하고 있는 일이 많아 보여요. 대구시도 할 일을 제대로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보름 만인 그제 아침에서야 사태 파악에 나선 겁니다. 감염 사태를 알린 것도 방역 당국이 아니라 아기 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한 것도 병원이 아니라 아기 환자 부모였습니다. 직접 발벗고 나서지 않았으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얘들은 하루 종일 이제 그 폐쇄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료진의 케어에 따라서 대부분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진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악몽을 겪은 뒤에도 감염병에 대한 대구시의 대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가 18,000여 명에 이르는 포스코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합쳐 17,000여 명에 달하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김용균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원청인 포스코가 현장 안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잇단 산재 사고로 인해 위험 작업은 2인 1조 편성으로 변경했다지만 작업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관심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혼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요. 매달 2시간씩 하는 안전교육은 실제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명만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포스코가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들여 안전 전문 인력 200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통과 이후에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회사 측의 대책, 사용자 측의 대책이 나온다라고는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위험 작업은 2인 1조로 편성하고 안전시설물과 인력 확보 등 안전 개선책을 시행하는 한편 협력사 저근속 직원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며 안전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노조 등을 통해 알려진 것만 사내 하청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산재가 꼬리를 물어 포스코의 하청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 9명 가운데 무소속 2명을 제외한 7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소속 국회의원 112명, 기초의원 1,000명이 넘는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얼마나 될까요?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예천군 의회의 해외 연수 추태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이젠 경찰까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일 이후 책임 문제가 뜨거웠지만 유독 한국당만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당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폭행 당사자 박종철 부의장은 탈당해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소속 의원 6명을 두고서는 처음엔 잘못이 드러난 게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 지금은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보고 있었는지 그걸 내가 좀 파악 좀 해보고 난 뒤에 이 사람하고 또 관계없이 이제 거기 판단 들면은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겠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 표절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 여론조사 조작 사태도 한국당은 여론에 떠밀려 윤리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 선거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 결과도 보고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선거 결과 보고 중징계를 경징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쇄신을 이야기하는 정치권이지만 정작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보일러 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모르게 가스 누출 탐지기를 몰래 없앴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을 한다면서 안전 장비를 떼간 것인데요. 무려 850가구가 누출 탐지기 없는 보일러를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취재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에 신축한 경북 영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마다 설치한 보일러의 가스 누출 탐지기 자리에 탐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 보일러 생산업체가 안전점검과 부품 교체를 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2달 전 이상을 발견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일러에서 점검하고 간 집들이 공통적으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주자 대표장님들 보고를 드렸고. 아파트 측이 전체 1,1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가스 누출 탐지기를 제거한 가구 수는 75%인 850여 가구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주민들 몰래 안전장치를 제거한 사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체 안전점검을 해준다고 해놔놓고 안전장비를 떼간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안전장비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주민들한테, 소비자한테 분명히 고지를 하고 그거를 고쳤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사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보일러 생산업체인 귀뚜라미 보일러는 가스 누출 탐지기에 불량품이 많아 직원이 탐지기를 제거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납품됐던 게 불량이니까 그거를 이제 빼고 정상품으로 이제 다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뺀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사과를 드린 거죠. 입주민들은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고 귀뚜라미 보일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의 경기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나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경북은 지난해 96.9로 이미 불황으로 접어든 데다 내수 위축과 생산량 감소 심화로 올해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률도 지난해와 비슷한 61.9%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4.1%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하루 평균 4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440건의 불이 나 18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주택 내 소화기나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재산 피해는 1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에 따른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전기와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도심 산단 주변 악취 상습 발생 지역 6곳의 오염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서구 비산동과 평리동, 중리동, 달서구 이곡동과 용산동, 북구 사수동 등으로 매달 2번씩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부터 23억 원을 들여 염색 산업단지와 서대구 공단 등의 악취 저감 방안을 시행했지만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예천 쪽 부지에 들어서는 경북 정부합동청사가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6층,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는 경북 정부청사는 22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내년 6월 말 준공됩니다. 합동청사에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 북부 보훈지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하고 약 110여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준비를 거쳐 하반기 중 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6월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올해 회기 운영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를 독도에서 열기로 했지만 풍랑주의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도정 질문은 도의원 24명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배정하고 지난해 32번으로 신청률이 2배나 증가한 도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19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진양읍 주식회사 현진 ENG 50만 원, 경산시 형제 전기통신 곽일순 대표 30만 원, 경산시 대평 그린빌 부녀회 회원 일동 30만 원, 경산시 북부동 이미관님 30만 원, 경산시 북부동 우영환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경산시 북부동 생활개선회 회원 일동 30만 원, 성주군 성주읍 겨안 4리 주민 일동 60만 원, 토속정 도윤선 대표 50만 원, 성주군 성주읍 예산 3리 주민 일동 35만 원, 성주읍 예산 2리 주민 일동 3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읍 경산 8리 주민 일동 50만 원, 성주읍 예산 1리 주민 일동 40만 원, 성주 제1교회 50만 원, 성주읍 용산 1리 주민 일동 35만 원, 성주읍 경산 7리 주민 일동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대구는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동 영하 9도, 봉화는 영하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안동은 3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옷차림을 두툼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질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대기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수일째 대구 경북 전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이 강한 바람은 불씨를 주변으로 쉽게 옮길 수 있어 화재 예방에는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다 오후 들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고령 영하 6도로 어제보다 날이 무척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5도, 고령 4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김천 영하 11도로 매우 추운 출근길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문경과 김천 모두 3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9도, 영양 영하 13도로 두툼한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도, 영양 2도 예상됩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6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계속 파란 하늘 드러나다 토요일 오후에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고요. 내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